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원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안 났어요. 올해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 중요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 세 부분 정도는 눈여겨서 잘 보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어느 부분이 시험에서 중요한지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강의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434페이지인데요.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입법 목적 있죠. 입법 목적. 목적은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일단 누구를 보호하자.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자. 그래서 국민의 무슨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거죠. 경제죠, 경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생활 안정보장, 이게 목적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경제생활 안정보장, 이게 목적입니다. 다만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요 민법상 임대차 내용하고, 그 다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두 법의 이제 관계인데, 요 민법상 임대차는 이제 모든 물건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건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그 다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이제 특별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일반법의 내용하고 특별법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뭐가 먼저 적용되는 거죠?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원칙이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 기억하셔야 될 게 요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는 게 맞는데 요 특별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일반법으로 가서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메꿔줘야 됩니다. 이게 일반법 보충의 원칙입니다. 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 특별법에 내용이 없는 경우 반드시 일반법으로 그 내용을 메꿔주어야 한다. 이게 일반법 보충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적용 범위 내용이네요. 적용 범위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다만 이제 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맞는데 교재로 그 434페이지 보세요. 밑에 내려오시면 그 물적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그 괄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무슨 부분을? 주된 부분입니다.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미등기 전세, 즉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인 경우에 그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돼야 한대요? 되죠. 그 다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런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이제 특이한 내용이 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돼요. 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만 보호해준다. 이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상관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자,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이 있고 광역시 있고 그 다음 기타 지역이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 이제 4억 원 이하입니다. 과밀억제권 3억 원, 그 다음 광역시 2억 4천, 그 다음 기타 지역은 1억 8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321 0048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321 0048 전화번호 같죠? 4321 0048.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밀억제권이에요. 그럼 과밀억제권은 보증금 얼마 이하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3억 원 이하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과밀억제권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보증금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이고 그 다음 월세가 15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보증금만 놓고 보면 그냥 3억 원 이하니까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보증금 외에 이제 월세가 있어요. 그럼 차임이 있으면 차임을 보증금에 환산해야 됩니다. 환산. 그럼 환산할 때 곱하기 1분의 100을 하는 겁니다. 1분의 100. 그러니까 100배 하는 겁니다. 그럼 150만 원에 100 곱하면 이제 1억 5천이 되죠.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더하면 3억 5천이 되는 겁니다. 3억 5천이 되니까 결국 3억 원을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대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일정 금액을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모든 제도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신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예가 하나 있어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된다. 그다음 차임에 대해서 증액 청구를 할 때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넘어서 돈을 지급했어요. 이런 경우에 또 초과 차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용이 되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가장 유력한 내용은 요겁니다.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제한이 일단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321 0048 이걸 일단 외우셔야 돼요.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항력인데요. 대항력. 이건 상가 임차권을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대항력이죠. 그럼 대항력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되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대항 요건. 그 대항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그 다음 사업자 등록을 뭐한 때? 신청한 때에는 언제부터 대항력 주죠? 다음날 오전 빵시부터 대항력을 주는 겁니다. 자,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뭐한 때?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빵시에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을 갖추고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신소유자에게 상가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36페이지 가볼까요? 436페이지. 대항력의 요건에서 양가로 1번 있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밑에 사업자 등록을 뭐한 때에는 신청입니다.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대항력의 내용 동그라미 1번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하고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 내 무엇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집이죠. 그 지위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은 임대인이 지고 있던 권리, 임대인이 지고 있던 의무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 승계된다 이 말은 권리, 의무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다만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 임양입니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지고 있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죠. 그럼 임대인이 지고 있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없어지고 그 채무가 그대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죠?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가 넘어간다. 이걸 무슨 채무 인수라고 한다?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서 이제 우선 면제권 해봅시다. 우선 면제권. 자, 일단 우선 면제권에서 이제 우선은 누구보다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선 이게.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후순위예요. 후순위.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보다 밑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는 거고 그 다음 변제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뭘 변제받는다는 뜻일까요? 이게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자,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는 권리 이게 우선 면제권이에요. 그럼 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우선 면제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우선 면제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 더하기 확정일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맞는 게 이제 확정일자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요걸 찍어